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재앙이 덮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붕괴됐습니다. 거대한 폐기물 자루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논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정책은 꼭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이걸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추단의 이번 주제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한가 부적절한가입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에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개시했는데요. 설계 수명 완료로 운전 중단 위기를 맞닥뜨렸지만 2015년에 다시 가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다시 번복되게 됐는데요. 2018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현재 2019년 12월에는 연구 정지가 최종 확정이 되면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팩트체크 1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적절했나? 의혹은 이렇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고 고의로 조작함으로써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왜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걸까요? 경제성 평가 수치가 계속해서 달라졌다는 건데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삼덕회계법인이라는 회사에서 실시했는데요. 저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삼덕회계법인은 원전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 모델을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수원과 회의 후에 70%로 이용률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률이 낮아지니 경제성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용률 70%를 적용을 해도 여전히 월성 1호기가 이익이 나는 평가가 이제 제시가 되면서 결국 이용률을 60%로 낮추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70%를 적용을 했을 때는 추정되는 이익이 1,700억 원대였는데 근데 그 60%로 낮춰서 200억 원대로 완전히 축소된 결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있으니까 경제성 평가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됐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라서요. 네. 팩트체크 2번. 월성 1호기 정말 경제성이 있을까?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폐쇄 과정에서 드는 해체 비용이 약 7,5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전을 폐쇄하는 것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환경운동연합에 전화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기회비용도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도 있잖아요. 안전에 관련한 비용이라던가 폐기물에 관련한 비용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더 증가할 수 있는 비용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안전성도 뭐 어느 정도의 안전성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뭐 설비 개선을 더 많이 해야 된다거나 정비하는 데 시간, 뭐 수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평가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에서 원래 했던 평가가. 문제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원전의 수익은 전기료로 책정할 수 있지만 비용은 인허가비, 운영비, 건설비 등을 따져야 하는데요. 학계 관계자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 원전 해체 비용 등도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대형 사고의 위험성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평가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상응되는 개념으로는 오히려 안전성을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3번. 월성 1호기 안전성 논란 사실일까? 네, 월성 1호기 운영에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입장 또한 갈리고 있는데요.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강화된 중수로 경납용기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성 인근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삼중수소가 평균 대비 17배가 높게 검출됐습니다. R7이나 삼중수소 같은 단어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듣기에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묻고 월성 1호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팩트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경람용기의 안전성을 높인 건데 월성 2, 3, 4호기는 적용을 굉장히 높게 했는데 월성 1호기는 그걸 적용 안 했으니까 월성 1호기가 안전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는데 5,6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동종 원전인 캐나다에 포인트루프 원전이 있어요. 그 원전은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수명 연장 사업에 들어갔는데 투입한 돈이 3조 원이 넘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했다라고 전제하에 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월성 1호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논란의 중심이 됐던 조선일보 기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최신 부품으로 보수한 원전이기 때문에 2060년까지는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원안위원은 아니었었지만 원안위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월성 1호기에 관한 안전에 관한 다른 문제가 보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연구 정지하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정지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을 두고 월성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사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어느 하나의 측면만으로는 월성의 폐쇄를 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가동을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를 고려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창 이제 경주 쪽에 지진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심에 한동안 사로잡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저는 실제하는 공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경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수명이 만료될 원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원전들을 평가할 때도 있어서 월성 1호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아침이랑 새벽이 하는데 특히나 아침이랑 맞아요. 새벽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일단 첫 질문 맞아.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해했어? 약간 이거였어요. 너무 어려웠다.